상하이 증권거래소 지수는 0.04% 상승했으며 통신 장비와 금 컨셉은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상하이 지수 0.06% 상승, CHINEXT 0.3% 하락, 오지 컨셉 활성화, 자동차 산업 부진 BYD 약 2% 하락. 9월 14일 금융계 소식에 따르면 오늘 3대 어주 지수는 엇갈린 손익을 보이며 출발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06% 상승한 3124.85포인트, 선전 구성지수는 0.12% 하락한 1243.24포인트, 차이넥스트 지수는 0.3% 하락한 2021.6포인트, 과학기술혁신 50 지수는 0.1% 하락한 888.26포인트를 기록했다. 육지 컨셉, 밀리미터파 컨셉, 관광호텔, 보험 등의 부문이 최고 상승세를 보인 반면 스타라이트 컨셉, 기린 배터리, 포토레지스트, 전자 백미러, 완성차, 감속기와 같은 부문은 최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주는 하락세로 출발했고 유통버스는 3% 가까이 하락했고 BYD는 2% 가까이 하락했으며 장안자동차, 중통버스, 장화이자동차 등도 1% 이상 하락했다. 시장 인기 주식 JIERONG 테크놀로지 11일 내 9개 보드는 0.95% 상승했고 HUAYING 테크놀로지 10일 내 8개 보드는 보합세로 시가를 보였으며 LIDARXIN 6일 내 4개 보드는 1일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9월 14일 3대 어주 지수는 장 초반 손익이 엇갈리며 정오 마감 기준 상하이 증권 거래소 지수는 0.04%, 선전 부품 지수는 0.45%, 차이넥스트 지수는 0.74%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귀금속, 통신장비, 다이어트 약, 금 컨셉, 한의약, 은행 및 기타 부문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반면 푸젠 자유무역지역 부문, 포토레지스트, 포토리소그래피 기계, 호텔 및 케이터링, BC 배터리, 신규 에너지 자동차와 기타 부문은 가장 많이 상승한 부문이었으며 가장 많이 하락한 부문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FTSE 중국 A50 지수 선물은 0.16% 상승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0.51% 상승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0.7% 상승한 3225.54포인트에 개장했고 토픽스 지수는 0.5% 상승한 390.68포인트에 개장했습니다. 서울 종합지수는 0.4% 상승했다. 밤새 미국 3대 주가 지수는 엇갈린 상승과 하락을 보였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70.46포인트 0.2% 하락한 34,575.53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39.97포인트 0.29% 상승한 13,813.59포인트에 마감했다. 5.54포인트 0.29% 상승한 13,813.59포인트, 0.12% 0.12% 4,467.44포인트로 보고됐고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주는 잇따라 하락했다. 유럽 주요 주가지수는 하락했다. 아침 시장의 핫스팟을 살펴보자. 통신장비 업종 상승. 통신장비 부문은 상승세를 보이며 정오 기준 알라데, 세가 테크놀로지, 화마이 테크놀로지, 우한판구 등 주식이 1일 한도에서 거래되고 있다. 어제 중국정보통신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국내 시장 휴대폰 출하량은 1,855만이 0대로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으며 이 중 오지 휴대폰은 58대를 기록했다. 100만 대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해 같은 기간 휴대폰 출하량의 10%를 차지 81.2%를 차지했다. 골드 컨셉주가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금 컨셉주가 활발히 상승하여 정오 기준 SHENGDA 리소시즈가 1일 한도까지 상승했으며 웨스턴 골드, CICC 골드, 시치완 골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9월 14일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금 선물 가격은 그램당 470위안을 넘어 지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에너지차 부문 하락세. 신에너지차 부문은 정오 기준 WEINIG 트랜스미션이 9% 이상 하락했고 크라운 체이스, 누스타 등도 5% 이상 하락했다. 지난 9월 1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에서 수입된 전기차에 대해 상쇄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공개됐다. 본더 LEY에는 전기자동차 부문이 청정경제의 핵심 산업이며 유럽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총리는 중국과 열린 소통과 대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EU 중국상공회의소는 즉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높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객관적으로 볼 것을 촉구했다. 살리스 주가 1일 상한가 도달. 사이러스는 상승세를 기록했고 정오 현재 주가는 1일 상한가에 도달해 45.6일 위안에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액은 20억 위안을 넘었습니다. 화웨이와 사이러스는 9월 12일 오후 페이스리프트된 M7 5인승 모델을 출시했는데 기준 가격은 24만 9,832만 9,800위안으로 페이스리프트 전 M7의 출시 가격보다 4% 낮은 가격이다. SOCHOW 싱유러티즈는 WENJIE 브랜드 구축을 위해 스마트 셀렉션 모델에 따라 HUAWEI와 심층적인 협력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양 당사자는 판매 및 배송의 폐쇄 루프 관리를 완료하기 위해 공동 작업 그룹을 구성했으며 MOM7은 업그레이드되어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 운전 기술을 적용했으며 플래그십 모델 M9가 개발 및 생산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하여 차량 플랫폼이 더욱 반복되고 협력의 깊이가 계속 깊어질 것입니다. 다채널 상품의 촉매작용으로 새로운 물량 증대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사회 전체 전력 소비량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 국가에너지청은 지난 8월 사회 전체의 전력 소비량 통계를 발표했다. 8월 사회 전체 전력 소비량은 861억 kWh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1차 산업이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142억 kWh의 전력을 소비했으며 2차 산업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458억 kWh의 전력을 소비했다. 전기 소비량은 711억 kWh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국내 전기 소비량은 550억 kWh로 전년 대비 9.9% 감소했습니다. 화웨이가 전체 시나리오 기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화웨이는 9월 14일 오전 9시 공식 소셜 계정을 통해 9월 25일 오후 2시 30분 화웨이 가을 풀 시나리오 신제품 출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웨이 내부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회의에 휴대폰 신제품 출시 정보가 포함됐다고 차이나 비즈니스 뉴스 차이너 비즈너스 누즈에 확인했다. 화웨이는 앞서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한 데 이어 메이트 60 프로와 폴더블 X5를 사전 판매한 바 있다.